안녕하세요. 강남 권산부인과 권용일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성 질환 중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자궁근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근종은 워낙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연구에 따라서는 40대 이상의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자궁근종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근종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을 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궁근종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중 첫 번째는 자궁근종의 대부분은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궁근종은 특별한 증상도 없고 놔둬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여기서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놔둬도 다른 곳으로 전이도 안 되고 목숨을 위협하지도 않는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궁근종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는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궁근종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검진해서 자궁근종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시고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궁근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도 아니고 놔둔다고 무조건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자궁근종이 있다고 하시면 자궁근종이 있구나, 가끔 산부인과 가서 정기검진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겠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궁근종이 있다고 무조건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궁근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 중 두 번째, 자궁근종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자궁근종이 어떤 증상을 일으켜서 여성의 일상 삶에 큰 영향을 줄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근종이 있다고 해도 많은 경우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도 않고 크기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종이 있다고 무조건 치료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자궁근종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해서 내가 이 증상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치료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궁근종이 일으키는 증상은 첫 번째는 통증인데요. 심한 생리통이나 골반통, 또 성교통 같은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혈입니다. 생리량이 많거나 생리가 아닌 때도 출혈이 지속되거나 이로 인해서 빈혈이 오고 무기력증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궁근종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복부에 압박감이 생기거나 방광을 눌러서 빈뇨가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장을 눌러서 변을 보는데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자궁근종의 치료는 이런 증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활이 불편할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궁근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 중 세 번째는 자궁근종과 임신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자궁근종은 주로 40대에 많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20대, 30대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궁근종과 임신의 관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도 예를 들면 자궁근종이 있으면 임신이 안 되나요? 또는 자궁근종이 있는데 치료를 받으면 임신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같은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궁근종이 있으면 임신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유산율도 조금 높아지고요. 출산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계획이 있으시고 자궁근종이 있다면 좀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근종이 있다고 무조건 임신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유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궁근종 중에서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부이고 그 경우에도 미리 치료를 하면 임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를 할 때 임신 계획이 있으면 다소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궁근종이 있고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산부인과 전문의와 잘 상담하시면서 그 근종이 임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또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을 상의해서 판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산부인과 전문의와 잘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궁근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네 번째, 자궁근종은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간단한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근종이
30cm 이상까지 너무 커져서 장기를 압박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눌리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경우, 다른 시술을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라면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수술은 아무래도 마취나 절개, 봉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신체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간단한 시술적 치료법을 먼저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술적 방법들도 상당히 치료 효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더욱 시술적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궁근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5번째는 수술의 종류입니다.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한다면 크게 복강경 근종절제술, 개복 근종절제술, 자궁 자체를 드러내는 자궁적출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강남 권산부인과를 개원하기 전까지는 대학병원 교수로 평생을 보냈는데요. 주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과 개복 수술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이나 부작용 같은 것은 아무래도 수술 부위가 크면 클수록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복강경처럼 수술 부위가 작은 수술은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의 숙련도가 더 필요하게 되겠죠. 이 중에서 특히 자궁 적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궁 적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궁은 단순히 임신이나 출산에만 관련된 기관이 아닙니다. 간이나 콩팥이나 췌장처럼 뱃속에 있는 소중한 장기의 하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근종은 죽는 병도 아니고 증상을 없애고 크기만 줄이면 되는 양성조명인데, 이것 때문에 자궁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마치 빈대 잡으려고 초가 3칸을 태우는 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궁을 한번 드러내면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고 여성이 평생에 걸쳐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궁 적출 후에는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 많아지고 장기적인 사망률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노년까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자궁 적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궁 근종만 복강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이 수술 중에는 가장 환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근종이 10cm 이상이 크기가 되면 복강경 수술보다는 많은 병원에서 개복 수술을 우선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궁 근종이 재발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복강경으로 자궁 근종을 제거한 후 자궁 근종이 재발될 확률이 3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강경 수술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큰 부담이 되겠죠. 다음에 수술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이 환자의 일상 복귀나 흉터 등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수술이지만 그래도 수술에 대한 부담은 큽니다.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복부와 자궁을 절제하고 근종을 꺼내서 꿰매기도 하는데, 결국은 자궁과 복부에 흉터를 만들 수밖에 없고 전신 마취나 입원이 필요하죠. 퇴원해도 환자에 따라서는 상당히 장기간 일상생활을 돌아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자궁 근종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자궁 내 흉터가 여러 군데 발생하고 또한 그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생활을 고려할 때 자궁 적출보다는 개복을 통한 근종 절제술이 개복보다는 복강경 수술이 좋습니다. 수술 방법도 그렇게 발전해 왔고요. 따라서 꼭 수술이 필요하다면 먼저 복강경 수술을 고려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그때 개복 수술을, 자궁 적출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궁 근종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 중에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